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이 영상은 리얼다이버월드, 줄여서 레다월드가 앞으로 만들어갈 콘텐츠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분류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콘텐츠의 종류. 이 채널의 콘텐츠는 L1, L2, L3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기준은 콘텐츠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분류니까 L1, L2, L3 순서대로 시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L2 콘텐츠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같은 주제의 L3 콘텐츠도 공감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L3 레벨의 자격자에게 다른 콘텐츠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관련 있는 콘텐츠나 상위 분류 콘텐츠는 이어지게 연결할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알림 설정하시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L1 콘텐츠는 잠수 경험이 없는 분들 그리고 잠수를 배워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시청하도록 내용을 구성할 예정이에요. 수중 투어의 영상이나 사진들,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내용들,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는 잠수 관련 영상의 리뷰가 될 수도 있고 콘텐츠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L2 콘텐츠는 스포츠 다이빙을 즐기는 펀다이버 분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기초적인 이론이나 여러 장비들에 대한 설명, 다이버에게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 다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료가 쌓이면 구독자분들의 수중 영상을 리뷰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L2 콘텐츠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다이버가 아니라 독립된 다이버가 되도록 돕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L3에 포함될 수 있는 강요적인 부분이나 왜 그래야지?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마음 편히 상황에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3 콘텐츠는 군인, 경찰, 소방 같은 기관의 잠수 구조사분들이나 산업 현장의 과학잠수, 산업잠수 같은 프로페셔널 다이버분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 동료를 만든다는 목표로 재난 현장이나 산업 분야의 지휘관, 고용인, 그리고 잠수사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스포츠 다이빙 커리큘럼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지 않거나 불편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강요로 느껴지거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나 또는 우리 가족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구해주면 좋을까? 나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공기관의 잠수구조사가 어떤 수준이면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봐주시고 현장의 잠수사분들은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스쿠바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채널이 성장해서 규모 문제로 지금은 다루기 힘든 표면 공식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채널의 유의점.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곳에서 이론이나 기술을 시청한다고 해서 인증된 강사의 자격교육을 대체할 수 없으며 습득하고 익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작점이 될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뿐 인증된 필수교육 그리고 연습을 통한 개인화, 체화는 본인의 몫입니다. 저희는 정답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하고 결론을 내서 정답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견과 해결법을 통해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건 무조건 좋고 그건 무조건 나쁘다 같은 흑백 논리나 특정적인 폄하, 일방적인 비난에 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가리고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브랜드를 무지성으로 지지하거나 레저와 테크니컬의 분류처럼 상품화 프레임에 갇히는 것에 주의할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뭐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큰 주제를 먼저 봐주시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주시면 반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같은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동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의 목적과 방향성. 우선 채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이버든 다이버가 아니든 모두에게 수중에 대한 보는 눈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를 살린다는 건 기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대응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로 포기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구조사님들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말의 확률이 존재한다면 그 확률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다른 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극복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잠수 관련 현장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접했을 때 잠수사와 동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지휘부가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볼 수 있어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거나 여론 형성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만 평가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인력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고 결론 짓는 것은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4개가 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혼자만 알기 아까운 물속 세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활동하고 성장하면서 느낀 것들을 예로 말해보겠습니다. 뒤섞이거나 와전된 정보가 많다. 자유로운 수중호흡이 가능해진 현대 잠수의 역사는 한 세기 정도가 지났습니다. 스쿠바의 경우는 더 짧죠. 전쟁과 유전의 개발로 급속도로 성장하며 연구됐고 일부는 비공개 자료거나 과학적으로 결론나지 않은 여러 이론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학문으로 자리 잡은 분야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가 자격에 잠수 기사나 기술사가 없는 이유겠죠. 그래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인지 과거와 현재의 정보가 뒤섞이고 지식 없는 경험담과 상업성에 와전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어떤 공영방송에서 수중의 잠수사는 수압에 몸이 짓눌리기 때문에 몇십 킬로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과장된 내용이나 초심자들과 술자리에서 허풍 떨다 밑장 까여서 조용해지시거나 다음날에 안 보이시던 분들, 우리 옆에는 짝호흡을 배우는데 다른 데는 안 가르친다며 타협해 비난하는 것들, 택다이버는 도움을 받지 않는다며 자랑스럽게 외치시던 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컨텐츠를 통해 풀어볼 건데요. 잠수를 대략적인 발전 과정과 함께 분류해보고 기초적인 기술들도 단계별로 소개하며 용어도 표준화해보고 여러분들의 경험들, 생각들을 쌓아 나무를 그리고 숲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진입장벽이 높다. 스포츠일 뿐인데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 다이빙을 궁금해하거나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문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고가의 장비들도 필요하고 결정에 도움이 될 정보는 분별하기도 힘들죠. 그래서일까요? 언젠가부터 잠수풀에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네, 저라도 보통의 입문자고 둘 중에 고민했다면 프리다이빙을 배웠을 것 같아요. 적어도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 조끼형이니 백마운트니 레이저니 택이니 어디 가서 배워야 하고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강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데 관심법은 할 줄 모르겠고 그 비싼 장비들은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 입에 들어갈 건데 개인 장비는 더 안전하다는데 이 정도 장비는 써야 후회 없다는데 왜 써야 하는지 납득은 안 가고 한 번 살 거 좋은 거는 사고 싶고 그런데 너무 비싸고 복잡하죠? 그래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다이버와 프로페셔널 다이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목적에 따라 어떤 교육과 장비들을 선택하면 좋을지, 여러 정보와 함께 오픈워터의 목표, 독립된 다이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꺾이지 않는 마음만 준비해주세요. 모든 자격은 취득하는 순간부터 시작이니까요. 시작하시면 열심히 익히셔야 합니다. 몸이 기억할 때까지요. 정보 습득과 교류의 공간이 좁다. 펀다이빙을 즐기시는 대부분의 다이버님들은 교육받은 곳에 의존해 정보를 습득하실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의 결과적인 정답들을 요구하게 되죠. 여러 가지 질문에 왜? 어째서?에 대한 답변은 보기 힘듭니다. 궁금증도 아는 만큼 생기는 거니까요.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단편적인 글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교육과 코칭이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의 작업 기술은 기초를 갖추고 환경별로 전문 분야별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하고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국내에 그런 경력자도 흔치 않고요. 그럼 기관의 구조사분들은 어떻게 현대화된 잠수 장비를 경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의 작업 능력을 익혀야 할까요? 정답이 없고 똑같은 상황 없는 현장 특성상 모든 상황에 맞춰 개개인이 익히고 준비해 둔다는 건 힘듭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초기술이나 이론들을 누적해두고 나누기 힘든 여러 현장의 경험들, 사례들, 훈련 기법들을 모아서 집단 지성이 발현되는 대회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결과물로 필드 매뉴얼이나 해역별 SOP, 그러니까 해역 특성별 표준 작업 규정 같은 작업 기준을 표준화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배우고자 하지만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분들을 위해 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간 뜻 있는 분들이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미션이 있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요.
초가 튼튼한 다이빙은 종합예술. 현대화된 다이빙의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전문적인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은 물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원단, 금속 같은 재료의 물성이나 기계 원리, 우리의 신체 관리를 위한 운동법부터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의학 지식과 관련 법령까지 물과는 관련 없을 것 같은 지식과 경험들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 어떤 선배님께서 만약 내가 다이빙을 배우지 않았다면 집에서 놀던 우리 아들의 숨이 멈췄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난 다이빙을 배운 것에 평생 감사해.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요즘에야 누구나 심폐수생술을 배우지만 옛날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사고 잠수를 위해 운동이나 응급의학, 기계 같은 잠수 분야가 아닌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데요. 덕분에 관심사도 다양해지고 많은 분야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초학문과 같은 원론적인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이 이 순간에도 생존하기 위해 하고 있는 숨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그런 호흡을 계획적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수 교재 속에서의 호흡은 절대 참지 말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라고 설명될 겁니다. 육상에서야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숨쉬지만 수중에서의 호흡은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보통 가볍고 강력하면서 이쁜 오리발을 고민할 때 내 운동 능력보단 발목이 아프면 안 된다, 일단 하면 안 된다 정도의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유도하는 결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정보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잠수가 취미를 넘어 건강부터 직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부터 쌓아보려고 합니다. 항상 생각해 주세요. 왜 그렇지? 아까운 인재들이 너무 아쉽다. 상황 평준화가 필요해. 기관의 구조 관련 잠수사분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최신 PC인데 구동 소프트웨어가 지뢰찾기나 고인돌인 경우죠. 대부분 피지컬 월등한 비정규직원 출신인데 군에서 배운 밀리터리 다이빙에 갇혀 계신 분들이나 물에서 숨만 쉴 수 있으면 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혹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훌륭한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안 한다고 월급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진급과도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물속을 볼 수도 없고 관련된 사고가 자주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눈앞의 육아와 휴식은 가까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자원을 투자하는 훌륭한 분들이 조직에서 환영받을까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하향 평준화 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라며 일을 더 만들지 않기 위해 눈치 보고 서로의 발전을 경계하면서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그런 분들의 잘못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여러분의 근거 있는 지적과 관심입니다. 평균 수준이 높아서 역량이 안 되면 도태되는, 아니 역량이 안 되면 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기량 개발에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환경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그런 거 안 해도 잘 해왔다며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이 먼저 바뀌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저수지나 바다뿐만 아니라 반지하 같은 저지대 주거지역이나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도로의 터널, 수중 같은 곳에서도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나 혼자 잘해봐야 무의미하다. 현장의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팀으로 움직이죠. 그런 팀의 역량의 기준은 수준이 가장 낮은 팀원에 맞춰집니다. 돈이 목표인 산업 현장이라면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기관의 구조사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역량이 부족하다면 어떠실까요? 한 예로 어느 시골에서 앰뷸런스로 환자를 이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하며 응급실 침상으로 옮겼는데 병원 간호사분께서 매우 짜증내며 말씀하시더군요. 누가 비제호흡에 3리터 줬어요? 환자에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산소 투여가 필요한 환자도 아니었거든요. 산소는 20리터를 줬어야 됐고요. 여러분이 보호자였으면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여러 예시 중에 아주 부드러운 예시입니다. 물 관련 사고는 예후가 안 좋고 수위가 높아서 예를 들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저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대중의 관심과 참여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레다월드의 에런 컨텐츠는 잠수 관련 자격이 없거나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겁니다.
L2 컨텐츠는 대중적인 펀다이버 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될 것이고, L3는 군, 경, 소방 같은 잠수구조사, 산업 현장의 잠수사님들, 즉 프로페셔널 다이버 분들이 주가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입문자분들이나 펀다이버, 프로다이버 분들이 목적과 개인 성향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도록 정보와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다이버의 수준이 상향평준화되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의 구성원으로서 헌신하고 성장의 의무가 있는 구조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